한국의 이 정체불명 물건이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현지 상점마다 1인 1개 제한 경고문이 붙고 새벽부터 이 제품을 사기 위해 줄 서는 미국인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중서부의 전통 미국식 레스토랑 오크그릴을 운영하는 마사 로렌스입니다. 요즘은 식당 문을 열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한때는 손님들로 북적이던 이곳이 이제는 텅 비어 있죠. 버튼 하나로 음식이 나오는 패스트푸드점들이 생겨나면서 우리 같은 식당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남편 톰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둘이 함께 이겨냈는데 혼자가 되니 모든 것이 더 버겁네요. 아들 마이클은 뛰어난 요리사였지만 이 작은 도시를 떠나 시카고로 갔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일하겠다며 떠난 뒤로는 가끔 전화로 식당 사정을 물어보지만 항상 같은 대답뿐이죠. 접으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업체가 아닙니다. 제 인생이고 톰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니 예전에는 주차장이 꽉 찼는데 이제는 차 한 대 보이지 않네요. 오늘의 첫 손님은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2시에야 나타났습니다. 로이 아저씨, 20년 단골인데 이제는 이 작은 도시에 남은 몇 안 되는 노인 중 한 명이죠. 로이 아저씨는 여전히 제 스테이크를 좋아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루 매출이 이것뿐이면 이번 달 공과금도 내기 어려울 테니까요. 주방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새로 주문할 돈은 어디서 마련할지.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를 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으며 텅 빈 홀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 톰과 함께 꾸며온 이 식당. 벽에 걸린 사진들에는 손님들과의 추억이 가득하지만 이제는 추억만 남았네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버틸까? 눈물이 흘렀지만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눈물이었죠. 이 식당은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가슴이 무겁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쁜 아들이 아침부터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놀랍게도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지수라는 한국 여자를 만났다고 했어요. 다음 달에 서울에서 결혼식을 할 건데 꼭 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결혼? 그것도 한국 여자와? 마이클이 누구와 만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더구나 한국은 지도에서만 본 나라였죠. 한국이 얼마나 먼데 가게는 누가 보고 비행기 값은 어떻게 마련하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당혹감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마이클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16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서울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 복잡한 지하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마이클과 지수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수는 생각보다 키가 크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내 아들이 너무 멀리 떠나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을까요? 작은 아파트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동안 난생 처음 맡는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예의상 거부할 수도 없고 입맛이 당길 리 없는 상황이었죠. 지수가 테이블에 둥근 돌 냄비를 가져왔습니다.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김치찌개라고 했습니다. 지수의 어머니가 항상 해주시던 거라고요. 한 입 떠서 조심스레 맛봤습니다. 맵고 짭조름하면서도 묘하게 중독성 있는 맛.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어쩐지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해주던 치킨 수프의 위로 같은 것. 맛은 다르지만 그 따뜻함은 비슷했습니다. 작게 맛있다고 중얼거렸을 뿐인데 지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다음 날 아침, 지수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한국어만 하시는 분이라 대화는 지수가 통역을 해줬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음식을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지수가 보여준 건 투박한 흙냄비였어요. 뚝배기라고 했습니다. 한국 전통 도자기인데 요즘은 전기로 작동하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겉모습은 별 볼일 없어 보였지만 지수의 어머니가 그 안에 재료를 넣고 전원을 켜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죠. 서서히 국물이 끓어오르면서 방 안에 풍미가 가득 퍼졌습니다. 뚝배기는 천천히 오래 끓여야 맛이 난다고 했어요. 급한 불로는 안 된다고요. 인내심이 필요한 요리라고 했습니다. 지수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제 인생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천히 꾸준히 열정을 쏟아온 식당 생활. 급하게 성공을 줬던 젊은 요리사들이 오가는 동안 저는 한자리를 지켜왔죠. 새끼 내내 뚝배기로 끓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미역국, 점심에는 된장찌개, 저녁에는 갈비탕. 똑같은 냄비인데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이 났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냄비 자체가 열을 오래 품고 있다는 점이었죠. 지수의 어머니는 뚝배기에 담긴 음식은 끝까지 따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음식을 나누는 마음만은 통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공항으로 떠나기 전 지수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집에서 쓰던 뚝배기 하나를 가져가라고 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 생각나면 해먹으라고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무거운 도자기를 어떻게 가져가지? 그런데 뚝배기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갑자기 그리워졌어요. 지수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어떻게 쓰는지 물었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간단한 레시피 몇 가지를 종이에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도 함께요. 한국 고춧가루와 된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기본적인 찌개는 만들 수 있다고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투박한 냄비가 어쩌면 제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집에 돌아와 처음 며칠은 시차 적응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주방 구석에 놓아둔 뚝배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수가 써준 레시피를 펼쳐보니 된장찌개 만드는 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뭐 어때 한번 해볼까 싶었죠. 마트에서 두부와 버섯, 파를 사와서 지수의 레시피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맛은 솔직히 서울에서 먹은 것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묘하게 중독성 있는 맛이었죠. 그런데 재밌는 건 평소에는 잘 먹지 않던 야채들이 된장 국물에 졸아들면서 달콤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손님 없는 식당에서 무료함을 달래던 중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점심 특선 메뉴로 한국식 스튜를 내보면 어떨까? 미국인 입맛에 맞게 조금 조절하되 뚝배기의 독특한 비주얼은 그대로 살리는 거죠. 오늘 점심 손님이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뚝배기 안에 미국식 야채 수프 재료를 넣고 지수에게 배운 대로 천천히 끓였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된장은 어려워할 테니 치킨 스톡을 베이스로 하되 한국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 은은한 매콤함을 더했습니다. 첫 손님 수잔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새로운 메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신기했나 봐요. 한국식 스톤포트 스프라고 소개해드렸죠. 수잔이 조심스레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특별하다며 맛도 좋고 무엇보다 끝까지 뜨겁다고 했어요. 그날 점심 평소보다 손님이 2배로 늘었습니다. 모두가 테이블 위에 놓인 낯선 도자기 냄비가 궁금했던 거죠. 한 명이 맛있다고 하자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다음 날은 뚝배기 비프 스튜를 준비했어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소고기를 넣되
한국식 양념을 살짝 가미했죠. 그 다음 날은 해산물 뚝배기 찌개로 도전했고요.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점심 장사가 살아났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와 사진도 찍어갔죠. 한국 도자기 하나로 되살아난 오크 그릴, 마사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뚝배기가 우리 식당을 살렸다고, 지수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뚝배기 메뉴가 인기를 끌자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길 건너편 웨스턴 그릴에서 비슷한 콘셉트로 핫포트 스페셜이라는 메뉴를 시작한 거죠. 단순히 뜨거운 흙냄비에 음식을 담은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게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님들이 저기도 똑같은 거 한다면서 맛은 어떠냐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제 뚝배기 요리에는 지수에게 배운 정성이 담겨 있었거든요. 느린 불에 오래 끓이는 법, 재료를 넣는 순서,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에 담는 마음가짐까지. 흔들리는 마음으로 잠 못 이루던 어느 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진짜 차별화는 정성과 사람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바로 마이클에게 전화했어요. 지수에게 여기 좀 와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일주일만이라도요.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마이클과 지수는 곧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가 미국에 왔어요. 캐리어에는 각종 한국식 재료와 양념들이 가득했죠. 지수와 함께 주방에 선 순간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와 함께 요리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죠. 지수는 진짜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탕 등을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지수는 이것이 어머니만의 엄마표 요리가 될 거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머니의 손맛이 최고라고 한다면서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한국 요리의 기본을 익혀갔어요. 신기했던 건 저도 모르게 톰과 함께 요리하던 때의 열정이 되살아난다는 것이었죠. 오랜만에 음식이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지수의 도움으로 지역 한인들과도 연결됐어요. 작은 한인 커뮤니티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그들이 오크 그릴에 찾아와 응원해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된 엄마의 밥상 데이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한인들이 각자의 어머니 레시피로 음식을 준비해오고 그것을 모두가 나눠 먹는 행사였죠. 식당은 그날 처음으로 매출 신기록을 세웠어요. 지수가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꼭 안아줬습니다. 그냥 냄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다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뚝배기 메뉴가 정착되면서 오크 그릴에는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도 오래 머무르기 시작한 거예요. 뚝배기의 특성상 음식이 오래 뜨겁게 유지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할 시간이 늘어났나 봅니다. 로이 아저씨는 다 먹고도 찻잔처럼 따뜻해서 이야기하기 딱 좋다고 했어요. 문득 지수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을 나누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당 분위기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테이블 배치를 변경했어요. 각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없애고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죠. 지수가 보내준 한국 전통 장식품들로 벽을 꾸미고 배경음악도 조용한 국악으로 바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닥 좌석 구역을 만든 거예요. 한국식 온돌은 아니지만 푹신한 방석과 낮은 테이블을 놓은 공간을 마련했죠. 처음엔 손님들이 어색해했지만 곧 그곳이 가장 인기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어요. 방석에 앉아 뚝배기 음식을 먹는 것이 마치 모험 같았나 봐요. 어르신들도 의외로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따뜻한 뚝배기를 무릎 가까이 두고 그 온기를 느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죠. 수자는 이곳에 오면 왠지 집에 온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음식 맛도 좋지만 이 따뜻한 기분이 더 좋다고요. 그렇게 오크 그릴은 단순한 식당이 아닌 정이 있는 곳으로 변해갔어요.
특히 노년층 손님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음식이 계속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겠죠.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남편분이 치매가 있으셨는데 아내분이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여기 음식을 먹으면 남편이 예전 이야기를 한다고요. 평소엔 말이 없는데 이 뜨끈한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옛날 얘기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장사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음식이 가진 힘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문을 닫으며 홀을 바라보니 이제는 빈 테이블이 아닌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이 살아났어요.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어느 추운 겨울날 식당 문을 열려는데 몸을 웅크린 노숙자 한 분이 보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안으로 모셨어요. 들어오시라고 하며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을 대접해드렸습니다. 그날 아침 준비해둔 닭죽 한 그릇을 뚝배기에 담아드렸지요. 노인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뜨거운 죽 한 숟가락을 먹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0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집밥 맛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매일 저녁 남는 재료들로 간단한 죽이나 수프를 만들어 필요한 분들께 나눠드리면 어떨까? 지수가 말했던 밥심이란 단어가 생각났어요. 한국에서는 밥을 나누는 것이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그렇게 뜨끈한 밥상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저녁 7시 남은 재료로 만든 간단한 식사를 뚝배기에 담아 배식했어요. 처음엔 몇 명뿐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지역 목사님은 마사의 밥상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성이 담긴 따뜻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역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시면서 프로젝트는 더 커졌습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작은 후원금도 들어오기 시작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치매가 있는 한 노인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전화로 알려주셨어요. 어머니가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시는데 유일하게 뜨끈한 밥 이야기만 하시고 그 이야기를 할 때만 또렷이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음식이 가진 치유의 힘, 특히 따뜻함이 주는 위로가 이렇게 클 줄 몰랐으니까요. 어느 날 시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 도시의 작은 기적을 만들고 있다고, 지역 공동체가 다시 모이고 있다고 하셨어요. 시장님은 뜨끈한 밥상 프로젝트를 공식 시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노인 복지 예산의 일부를 이 프로그램에 지원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을 살리려던 노력이 결국 도시 전체를 위한 일이 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봄이 왔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의회에서 오크그릴을 지역 문화공간으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로컬 한식 문화관이라는 파일럿 프로젝트의 중심 장소로 선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 교류와 커뮤니티 모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된 거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이 큰 캐리어를 끌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방문인 줄 알았는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오크그릴로 돌아왔다고, 이제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시카고의 호텔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였죠. 엄마, 지수도 곧 올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식당을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인지. 아들과 함께 주방에 서는 모습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마이클은 요리사로서의 전문성을, 저는 오래된 경험을, 그리고 지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의 서로 다른 재능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오크그릴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인 미국 요리와 한국 음식이 융합된 독특한 메뉴를 선보였고, 주말마다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어 교실, 김치 담그기 워크샵, 미국 노인들을 위한 한식 조리법 강좌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층, 노년층, 그리고 소수의 한인 커뮤니티가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때문에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찾아오는 공간이 된 거죠. 전에는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던 이웃들이 뚝배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식당을 정리하면서 마이클과 지수와 함께 주방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문득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우리가 있는 주방은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따뜻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뚝배기 같아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오래 끓여야 진짜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하나가 되었네요. 마이클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톰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하나의 작은 뚝배기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크그릴 앞에 서서 눈 덮인 거리를 바라봤어요. 우리 식당 앞으로 어제와 같은 노부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있는 남편분의 팔을 부축하며 아내분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도 마산에 가서 따뜻한 밥 먹자. 그럼 당신이 기억하는 이야기 또 들려줄래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오래 끓인 정은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가족이자 커뮤니티의 본질이겠죠. 투박한 뚝배기 하나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비즈니스의 성공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따뜻함이 음식의 온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마사의 이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물건도 진심과 정성이 담기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것에 담긴 큰 의미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따스한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 세상은 조금씩 더 아름다워지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감동단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